두 번째로 국민혁명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첫 번째 싸움은 45년도부터 50년도에까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습니다. 남로당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1차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었어. 그 이긴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좌파든 우파든 종북이든 주사파든 대한민국에 살고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고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좌파 지도자들, 좌파 교수들, 속된 말로 또 빨갱이들, 나한테 한번 반론해 보세요. 아무리 좌파고 주사파고 문재인까지도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냐고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2차전은 6.25입니다. 6.25. 6.25 때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은 내가 이미 유튜브로 말씀했기 때문에 간결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왜 했느냐? 1년 전에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냥 철수한 것도 아니고, 철수하면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선을 홋카이도,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정했다. 그러면 애치슨 국무장관이 왜 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을 포기하는 발언을 왜 했느냐? 그 이유는 한반도 안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접전을 보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요. 육지에서는. 그때 러시아와 미국은 친구예요. 친구.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잡는데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잡을 때 러시아 군대가 1800만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일종의 신세를 진 거죠.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그땐 소련이죠. 소련한테 신세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 저참 미국이 또 자기 군대를 피 흘릴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소련하고 부딪히면 안 되고, 또 이미 벌써 미국은 소련한테 신세를 졌고, 그래서 미국은 일본 전체를 가지려고, 그 대신 일본 전체를 가지려고 한국을 포기한 겁니다. 미국. 그래서 미군이 떠나고 애치슨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에 관심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는 미군이 한국에 올 수 없어요. 안 와요. 그러나 6.25가 딱 일어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에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나서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빨리 미군을 한국에 재파송하십시오. 그때 빌리그레함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라디오 문화가 처음 나와서 미국 전역에 라디오가 다 텔레비 시대가 아니고 라디오가 집집마다 다 있을 때 라디오를 대놓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 빌리그레함은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함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빨리 미군을 한국에다가 재파송하십시오. 이유는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여기 온 것이 기독교인 보호 때문에 처음 출발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기하는 애치슨 라인을 한국에 관심 없다고 발표하고 미군이 철수했는데 그 미군이 다시 오겠습니까? 한국에? 빌리그레함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미군을 빨리 한국에 파송해서 기독교인 50만 명을 빨리 지키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빌리그램이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약간 그 코믹한 것이 있는데, 그 빌리그램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는가? 당연히 6.25 전쟁 때 군목으로 한국에 왔어요. 빌리그램이 72년도에 73년도에 여의도에 전도 집회로 온 게 아닙니다. 6.25 때 전선을 뛰어다니면서 전쟁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할 때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고 군목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빌리그램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는가? 빌리그램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리그램의 부인이 된 겁니다. 부인이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울며 불며 빨리 전화해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신의 말은 들을 거야. 나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은 내가 태어난 제2의 조국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이길 남편이 있나요? 그래서 빌리그램이 트루먼한테 협박을 해서 미군이 다시 와서 그래서 기상천외하게 6.25 때 대한민국은 없어. 100% 없어집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3차전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붙은 전쟁이 세 번째 제3차 전쟁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주사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입만 열면 공식적으로 선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뭐 신용복 간첩을 존경한다 그런 말은 그거는 다 차지하고라도 제주도 4.3 사건 가서 4.3 사건을 일으킨 바로 남로당의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뭐냐? 나는 이것을 완성하겠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드디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로 완성하겠다. 그리고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순국하신 경찰들 또 군인들 72명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죽였다고 국가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데려가서 사과하시오. 경찰청장 저 새끼도요 모조리 만약에 경찰청장한테 4.3 사건 진압한 걸 사과하라 그러면 나 같으면 바로 문재인을 체포해야 돼. 현장 체포. 너가 대통령이냐 이 개자식아. 근데 머저리 같은 경찰서장이 또 사과했어요. 국방부 장관 데려가가지고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시오. 내가 국방부 장관 같으면요 바로 문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버립니다. 체포. 이런 이적죄와 여적죄가 더 이상 큰 여적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보안법 폐지하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여 내각제 개헌. 왜 쟤들이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 처음 연방제 개헌을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 의식 속에 진짜 저 새끼가 하는 짓이죠. 정강훈 목사 하는 말이 맞네.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네. 알아차릴까봐 일단 내각제 개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연방제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화문 집회를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가지고 보안법 막여내고 헌법을 지킨다면 저는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모든 국민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대한민국 보안법과 개헌과 이 모든 걸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은 고사하고 철학이 없어요. 철학. 이준석, 난 처음부터 이준석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대가리 피도 안 맞는 놈이 뭘 떠들고 난리.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해야지. 내 이 말을 했다가 내 욕 바가지를 먹었는데 보세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제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어제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다 줘야 된다고 하고 송영길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인하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 발칵 뒤집으니까 지금 와서 또 90분 만에 취소. 이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머릿속에는 국가 철학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 철학도 없고, 그 사람은 전공 자체가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하버드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래요. 어떤 것을 공부했으며 어떤 철학을 했으며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당 대표가 되려면 현직 실전에서 국회의원을 한두 번 해보든지 장관 해보든지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지. TV에 논평을 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 엔터테인먼트 사장하는 게 낫죠. 이준석은 지금 움직이는 말하는 것 전체를 보면요, 그쪽으로만 초기 발전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장, 정치 엔터테인먼트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서 저는요, 보다 못해서 저는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애국포럼도 하고 강화문 집회도 선도해보고 모든 내 인생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봤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문재인 의도대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해체, 북한 편입,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해양동맹을 분리해서 문재인이가 하는 북한과 연합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가는 공산대륙공명이 완성되게 생겼으니 저로서는 더 이상 용서할 수도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론도 여의도 정치권도 제가 하는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비소 내지는 억지로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국민혁명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까지 국민혁명당의 유료당원 1,000원씩 내는 당원을 1,000만 명을 조직해서 문재인 저 사람을 반드시 끌어내고, 자기도 대통령 2명을 깜빵에다 넣었으니 당신도 내려와. 이제 당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양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역사 앞에 이것을 집행하여 문재인을 끌어내고 우리는 다 주사파를 척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약한 전강훈의 12대 희망 공약, 12대 정책을 완전히 완수해요 제2의 건국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강훈 목사, 당신은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목회나 잘하고 뭐 그동안 또 애국운동 했으면 강화문 집회 애국운동을 하고 할지 정당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치 스케줄대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최재희가 되든지 윤석열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당에서도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이재명이 되든지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야당 여당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여당은 뭐 되면 그건 바로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것이고, 야당이 됐다고 칩시다. 제일 지금 지지율이 앞서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칩시다. 침시 끝났습니다. 40일 만에. 그러면 지금 기계처럼 움직이는 북한의 정규군보다가 더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민노총 중심하여 정교조가 주사파 애들이 우파가 대통령 됐을 때 촛불 시위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버리는데, 멀쩡한 이명박도 거짓말로 광우병으로 촛불 시위를 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이미 이명박은요 대통령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왜? 상락산 뒤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부를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아침 이슬을 부를 때. 그러면
천하의 윤석열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될 때 촛불 시위 100만 나와서 해버리면 그들을 막을 힘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막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막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통령 돼봤자 헛방이에요. 못 막아요. 이명박 박근혜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누가 지킵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당을 선포했고 반드시 국민혁명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시계가 착각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5,200만 전체가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해 주셔서 우리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 국민들이 3.1 독립운동 같은 그런 정서로, 또 건국 정신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이번에 국민혁명당 운동에 여러분 지지 내지는 관심 내지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변호사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